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토지를 이지목 토지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4억 5천 원의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토지 보상 사건을 하다 보면 토지 대장에 적혀있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토지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토지를 가리켜서 이지목 토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부상 지목은 임야지만 실제로는 농지 또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겠네요. 이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이지목 토지의 보상금을 증액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의 쟁점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 속한 토지였고요. 공부상 지목은 임야였습니다. 그리고 쟁점 토지의 일부가 실제로는 임야가 아닌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이 부분을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에서 발생되는데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임야와 농지는 토지 가격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들은 보상금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공부상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보상금을 적법한 농지의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분들은 본인이 실제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셨거나 대지로 이용했다는 사실만 생각하시고 당연히 보상금도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협의 보상금이 산정될 때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에 따라서 보상금이 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토지보상법이 불법 형질 변경 토지의 경우에는 실제 이용 상황이 아니라 형질 변경을 하기 전의 이용 상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 시행자들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토지는 일단 불법 형질 변경 토지로 보고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다면 일단 협의에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에서 저는 쟁점 토지의 농지 부분이 언제부터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임야를 경작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쟁점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농지로 이용되는 부분을 경작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 쟁점 토지의 농지 부분이 적법한 농지라는 점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행정소송에서 4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토지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지목 토지의 보상 문제인데요. 만약 본인 소유 토지의 보상금이 실제 이용 상황과 다르게 평가되었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가능할까 망설이는 사건들도 쟁점만 잘 찾는다면 충분히 보상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